안녕하세요, 이균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자료 분석 제 11주차 강의입니다. 컨조인트 분석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커피 전문점의 선택 속성 분석 및 브랜드 자산가치 측정이라는 2006년도 논문입니다.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커피 전문점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과연 고객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고 또 그들이 인지하는 브랜드 가치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이런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스타벅스와 커피빈 그리고 파스쿠치, 로즈버드 등 4개 업체들의 브랜드 가치를 화폐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속성의 부분 가치를 측정해서 최적의 상품 조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매 행동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고객 세분화 작업을 했고요. 이것에 따른 우리 표적 시장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최적의 상품 조합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의 조합은 실제로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의 상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 직업, 학력 등의 정보를 조사해서 전체 시장을 분할하고 분할된 시장에서 우리가 표적 시장을 찾아내는 그러한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커피 전문점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속성을 이렇게 4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속성별로 수준을 우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브랜드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파스쿠치, 로즈버드 4개의 브랜드 수준이었고요. 가격은 2,500원, 3,500원, 4,500원 3개의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에스프레소, 원액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형태, 그리고 여기에 우유를 첨가한 라떼나 카푸치노, 또 시럽을 첨가한 초코라떼, 캐러멜 라떼 이런 식으로 메뉴를 4가지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특성으로서는 접근이 용이하다, 서비스가 친절하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좋고 청결하다, 의자가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가능한 속성의 조합은 4가지 곱하기 3가지, 4가지 곱하기 4가지 해서 총 192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192개의 조합 중에서 직교 계획에 의해서 16개의 프로파일을 생성한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프로파일은 스타벅스의 가격은 2,500원, 에스프레소를 먹으러 갔고 그 다음에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경우의 수는 192개지만 이렇게 직교 계획에 의해서 16개로 요약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가 1번인데 1번이 총 4번 나오죠. 2번이 총 4번 나오고 3번도 4번 나오고요. 4번도 하나, 둘, 셋, 넷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의 수준을 보시면 가격일 때 1, 2, 3인데 1, 2, 3도 역시 마찬가지로 5번씩 나오고 하나만 더, 한 번 더 나옵니다. C는 메뉴가 각각 4번씩 나오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수준이 골고루 분포하면서 가장 적은 수로 16개의 프로파일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사한 인원은 261명입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 여성들이 커피숍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여성의 비율을 3분의 2로 맞추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석 결과입니다. 커피 전문점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속성은 4가지였는데요. 각 속성별 중요도가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브랜드와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메뉴와 점포의 순이었습니다. 이 점포의 중요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속성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것이 브랜드에서는 스타벅스, 가격에서는 가장 싼 2,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라떼와 카푸치노를 가장 좋아했고요. 점포는 편한 의자를 갖고 있는 점포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커피 전문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속성의 수준을 조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스타벅스의 가치는 0.7567. 그러면 다른 브랜드요, 커피빈이나 파스구치는 이것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격은 2,500원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가치가 0.7486입니다. 그리고 메뉴 점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값들의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커피 전문점의 브랜드 가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많은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브랜드별로 브랜드 효용도를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계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효용도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체 효용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타벅스의 브랜드 부분 가치는 0.7567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상 커피숍, 즉 현재 스타벅스는 브랜드 가치를 이만큼 갖고 있고요. 가격 면에서 한 4,500원 받으니까 마이너스 가치를 가질 테고, 그리고 메뉴에서는 거의 동등하게 가치를 가질 테고, 점포도 의자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합치면 1.02 정도의 가상 커피숍 효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74%입니다. 그렇다면 전년 매출액 721억 중에서 브랜드 때문에 생기는 매출이 74%,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534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산 방식은 맨 위의 값이 플러스면 맨 아래 값이 마이너스라서 오히려 파스구치나 로즈버드인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0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파스구치나 로즈버드도 우리가 브랜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0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그런 계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적의 커피 전문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가장 싸게 팔면 최적의 조합이겠죠. 그러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크게 우리가 고려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하고 우리를 찾는 고객들에 대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이 편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브랜드나 가격, 메뉴, 점포에 어느 정도 효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비교할 때 브랜드에 대한 효용이 여성이 훨씬 높았죠. 그것에 반해서 가격에 대한 효용은 남성이 좀 높았습니다. 메뉴는 거의 비슷했고요. 점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연령으로 보시면요. 20대가 브랜드에 대한 효용이 높았고 30대는 가격에 대한 효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을 보면 학생이나 직장인이 브랜드에 대한 효용이 높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격에 대한 효용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남녀 간 중요도를 비교해 보니까 남성이 파란색 줄이고 여성이 빨간색 줄인데요. 브랜드에 관련돼서는 여성의 효용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가격에 대한 중요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격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를 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녹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30대 이상은 브랜드보다는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을 중시해서 남성 또는 30대 이후의 세대들한테 어필하는 그러한 커피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예제는 오늘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예제입니다. 저비용 비행사의 선호도 조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가 항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비용 비행사가 맞는 이야기죠. 이 조사는 2013년도 코사 공모전에 학생들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좀 고급스럽게 이번엔 컨저인트 분석 결과를 넣어서 기획서를 써보자 해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 항공사도 선택해야 되고요. 가격대, 그리고 제공받는 서비스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가정했냐면요. 여름에 홍콩에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칼,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세 가지 항공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한항공이 땅콩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40만 원이 정가이고 20%씩 할인해서 32만 원,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저비용 비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음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식음료를 모두 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각 세 가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준은 총 27가지였습니다. 자, 27가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교 배열법을 사용해서 그 중에 9가지만 추출했습니다.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교 배열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PSS에서 빈 파일에서 만듭니다. 데이터 들어가셔서 직교 계획의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교 계획 생성이라는 그러한 대상자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성들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사하고 가격하고 그리고 서비스 세 가지였었죠. 그래서 먼저 비행사를 넣고 값 정의 누르신 다음에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누르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새 데이터 파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누르시고 이름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교 배열에 의해서 구하게 된 그 파일을 항공사 직교 계획.sav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어보시면 총 27개 중에서 9개의 수준으로 요약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대한항공의 40만원 가격의 식음료 모두 제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나요? 대한항공에 32만원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경우, 대한항공에 28만원 받으면서 음료만 제공하는 경우요. 이렇게 총 9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 것이 데이터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9가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에서는 검정용으로 몇 가지 케이스, 두세 가지 케이스를 더 지정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직교 계획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 프로파일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 카드를 응답자들한테 나눠주고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공사 직교 계획 파일에 가셔서 계획 표시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브랜드와 가격, 서비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드 목록이 나옵니다. 총 아까 9가지의 프로파일이었죠.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나눠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자들한테 이러한 프로파일 나눠주고 순위를 매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모아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공사 SV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이 카드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데이터를 얻은 것입니다. 총 카드는 9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언뜻 보시면 세 번째 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도죠.
보시면 3이 뭐였냐면 제주항공인데 28만 원을 받고 식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예, 가장 싸면서 모든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브랜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것이 카드 7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7이 대한항공에 28만 원 받으면서 가격이 싸고 음료만 제공하는 경우였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좀 얼토당토하게 대답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순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면 나중에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저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지 그런 것들을 응답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경영학에서 하는 말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가 좋아야 우리 분석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뭐 분석이나 이런 걸 눌러서 이제 컨저인트 분석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컨저인트 분석은 이렇게 메뉴로 분석 메뉴에서 어떤 도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명령문을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인 것처럼. 예, 좀 겁이 나긴 하겠지만 명령문은 다 제가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데이터의 파일 위치나 배열 파일의 위치 등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파일 가셔서 새 파일 명령문을 여시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컨조인트 분석을 하는데 항공사 직교 SF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 데이터는 항공사.sv 파일에 있고, 자, 카드는 1번부터 9번까지이고 주체는 응답자, 그리고 팩터, 속성들은 브랜드와 가격과 서비스이다. 자, 그래서 결과 파일은 효용을 저장하는 것은 항공사 결과점 파일에다 저장을 하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효용이죠, 유틸리티가. 브랜드에 대한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칼,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제주항공이었고요. 가격에 대한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은 28만 원이 아니고 32만 원이었습니다. 효용이 제일 낮은 것은 4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가장 효용이 높은 것이 모두 제공하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효용이 가장 낮았습니다. 각 속성의 중요도를 보시면 브랜드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서비스 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항공사 파일만 제공할 것입니다. 자, 먼저 직교 배열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실행하고요. 예, 첫 화면에서 데이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직교 계획 생성을 선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고려한 속성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처음이 브랜드였습니다.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가 가격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고려했고 브랜드의 값은, 브랜드의 수준은 세 가지 수준이었었는데요. 하나가 대한항공이었죠. 두 번째가 진에어였습니다. 세 번째가 제주항공이었습니다. 계속 누르시고 가격은요. 또 세 가지 수준이 있었죠. 1번, 2번, 3번, 그리고 40만원, 그리고 32만원, 28만원이었습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다음은 서비스의 수준입니다. 서비스도 세 가지 수준이었죠. 식음료 제공,
그리고 음료만 제공. 세 번째가 어떤 서비스도 없는 경우였죠. 계속 누르시고, 자, 새 데이터 파일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일단 데스크탑에 바탕 화면에다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사 직교.sav 파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만드시면 여러분 바탕 화면에 항공사 직교 파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9개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보시면 이 수준별로 표시되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9개의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직교 계획에 의한 프로파일 표,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가셔서 직교 계획에 표시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브랜드 보내시고 가격 보내시고 서비스 보냅니다. 예, 그리고 형식은 실험자 목록이나 개체들의 프로파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비교를 위해서 둘 다 선택했습니다.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드 목록인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장에 다 모아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개체들의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인쇄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따로 이 9가지 경우가 따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쓸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9개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표를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응답자에게 나눠주고 응답자들에게 어떠한 프로파일을 가장 선호하는지 1번부터 9번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결과가 항공사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데이터 파일입니다. 총 몇 명한테 조사한 겁니까? 예, 37명한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37명이어서 제가 37명한테만 조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보고서 굉장히 비운 듯한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 한국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37명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셨으면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은 이 분석 메뉴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메뉴로 가셔서 명령문 창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명령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잘 보이도록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 명령문 내용을 보시면 conjoint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배열표와 데이터표를 합해서 그것을 효용을 구해서 항공사 결과라는 파일로 저장하는 그 단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공사 직교라는 배열표가 데스크탑, 그러니까 즉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탕화면의 경로가 모든 컴퓨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려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제가 이 항공사 직교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두 파일이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 속성을 눌러 보시면 이 파일에 경로가 나옵니다. 예, C users 리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민이 아니라 이 값들을 다 리라고 바꿔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저장하는 바탕화면 경로도 역시 또 똑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재생 버튼이요.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 바탕화면에 항공사와 항공사 직교만 있었는데 항공사 결과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고 나면 아래쪽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랭크가 중복되어 있거나 제대로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 등수를 매겨야 되는데 1번에서 5번까지만 등수를 매기고 나머지 6번에서부터 9번까지는 모두 6이라고 표시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나중에 분석 결과에서 이렇게 중복된 랭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중복된 랭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희의 자료에서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의를 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순위를 매길 때 많이 빼먹거나 또는 똑같이 순위를 매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5명 정도가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응답자별로 각 브랜드에 대한 효용, 즉 두 번째 응답자는 첫 번째 브랜드 대한항공에 대한 효용이 3인데 진에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33, 그리고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효용이 마이너스 1.67,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격에 대해서 효용이 가장 높았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서비스요. 음료에 대한 서비스, 음료만 제공받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에 보시면 각 속성의 수준에 따른 효용값들이 표현됐습니다. 브랜드 속성은 세 가지 수준인데 가장 높은 효용을 가졌던 것은 대한항공이었고요. 가격은 가장 높은 효용을 보였던 것이 3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서비스 효용을 보였던 것은 식음료 모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속성의 중요도 값은 브랜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격, 서비스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력 결과를 저희가 다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에게 가격이 가장 큰 효용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효용을 계산해 보니까 효용 차이는 약 2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차이는 효용이 3 정도 차이 났었죠. 가장 좋은 브랜드와 가장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까지는 차이가 3, 가격은 최고가와 최저가가 2 정도 차이 났고요. 그것에 비해서 서비스는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를 보시면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았었고요. 제주항공이 가장 떨어졌었고,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격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8만 원보다는 32만 원의 효용이 더 높다는 것. 그것은 소비자들이 가장 싼 가격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가격표를 보는데 코스 A, 코스 B, 코스 C 이렇게 여러 개의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두 번째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 싼 것이요. 가장 싼 것은 잘 안 팔리고요. 그러한 심리가 조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인 경우에는 별로 사람들이 차별성이 없으면서 그래도 역시 식음료를 모두 제공받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조사는 코사, 즉 전국 대학생 광고제에 나가기 위한 조사라고 이야기했었죠. 진에어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전략 제안서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낸 결론은 뭐였었냐면 저가항공사라고 해서 가격에 대한 효용만을 생각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라 하더라도 이런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앞에 넣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코사하게 나가서 결과가 물론 전국대회까지는 진출했는데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좀 아쉬웠었죠. 어쨌든 컨저인트 분석을 중간에 넣음으로써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팅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자 세분화가 필요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결과 파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파일은 각 응답자들이 각 수준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들을 갖고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것을 여러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분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개의 그룹들이 칼에 대한 효용이 3이었고 제주항공에 대한 효용은 -2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은 어떤 그룹들입니까? 1이라는 그룹은 브랜드만 볼 때는 칼하고 제주항공하고 브랜드의 효용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이라는 그룹은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룹이었어요. 2라는 그룹을 보시면 브랜드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반해서 가격에 대한 효용 차이는 거의 한 3.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3도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룹 1에서는. 2라는 그룹은 브랜드의 차이보다는 가격 차이에 민감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소비자를 세분화하면 세 번째 집단은 어떤 집단이 보통 나오냐면요. 별 생각이 없는 집단들이 보통 나옵니다. 브랜드에 대한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가격에 대한 차이도 별로 크지 않고 서비스나 대충 조금 차이 볼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요. 골고루 들어있는 집단이 한 집단이 나옵니다. 브랜드에 민감한 집단과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집단 그리고 별로 다 중요하지 않게 느끼는 집단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집단을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를 위해서는 이 집단별로 인구 통계적인 분석도 또 같이 실행을 하고 그 사람들의 구매 행동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컨조인트 분석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활용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서 내는 것이 과제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직교 배열 파일도 하나 생기고요. 항공사 결과 파일도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출력 결과가 얻어지는데 이것은 제출할 필요 없이요. 이 출력 결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곳이 두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2번 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한쪽 과제에다가는 이 PPT를 내시고요. 또 한쪽 과제에다가는 출력 결과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